작품에서. 자, 낙지설 갑니다. 낙지설. 자, 이게 먼저 설인데 이 문학 갈래부터 나오거든. 이 문학 갈래가 뭡니까 이게? 설? 이 문학 갈래 알아요? 문학 갈래? 문학의 갈래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슨 갈래 있어요? 서정 갈래. 두 번째는 서사 갈래. 세 번째는 극 갈래. 집에 갈래. 집에 가자. 네 번째가 무슨 갈래예요? 이게 빨간색? 교술 갈래. 들어봤니? 교술 갈래? 아니요. 교술 갈래 안에 있는 게 수필 구조예요, 이게. 서정 갈래 뭐 있겠어? 시. 서사 갈래는? 소설. 극 갈래에는? 희곡과 시나리오라는 문학이 들어가면 수필 같은 거는 교술. 따라 뭐라고? 근데 수필 안에 비슷한 게 이게 무슨 설. 이것도 고전 문학 작품의 일상적인 체험을 먼저 얘기한 후 뒤에 깨달음을 제시하는, 그러면서 가르치는, 이게 교사, 교감, 가르치는 문학이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수필인데 이 설도 수필. 그러면 교술 갈래에 들어간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럼 교술 갈래는 뭐다? 일상적 체험을, 얘는 무슨 체험을 가졌니? 이빨 빠지는 체험이죠. 이빨 빠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늙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늙음에 대한 보편적 통념을 반대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게 주제야, 주제. 거기서 이제 주제가 나온다. 요게 교술 갈래고 낙치설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이렇게. 그럼 너희도 오늘 밤에 일기 쓰는 사람 일기 안 쓰겠죠? 일기도 교술 갈래인 거예요. 일기가 왜 교술 갈래일까요? 오늘 뭐 했어? 오늘 하고 오늘 뭘 써야 돼? 근데 이제 일기가 잘못된 일기가 여기까지 끝나면 잘못된 일기라고 하잖아. 여기까지 나 오늘 이상한 데 가가지고 수업 듣고 왔다. 가 아니라 그 뒤에 그래서 어떤 느낌이 있었다. 이런 거. 그게 교술 갈래예요. 일기도 그래서 여기 들어가요. 일기도. 자, 그래서 먼저 문학 갈래부터 먼저 설명한 겁니다. 왜 설인지를. 자, 이제 쭉 가보자. 자, 무술년은 내가 66살. 와, 진짜 오래 산 거죠, 이거. 옛날에 평균 수명이 40몇 살이라고 했는데 66이면 장수 중에 완전 장수죠. 앞니 하나가 빠져버렸다 낙치사. 그래서 입술도 일그러지고 말도 새고 얼굴까지 한쪽으로 삐뚤어진 것 같았다. 외모 변화. 그죠? 입 빠지면.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임플란트. 지금은 거울에 얼굴 비춰보니 물론 딴 사람을 보는 것 같아 눈물이 나려 했다라는 건 아직까지 늙음에 대한 한탄. 그래서 이거는 늙음에 대한 한탄이면 또 연계가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우탁의 탈로가 들어봤니? 늙음을 탄식하는 노래 뽑아볼게요. 그게 문학 작품이죠. 자, 이건 탈로가도 있는데 이건 한 번씩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연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람은 집자리에 떨어지고 나서부터, 집자리라는 건 이제 태어나서부터 늙은이가 되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절차를 밟게 된 걸 알게 되었다. 깨달음, 많은 절차. 무슨 절차를 겪니? 근데 사람들은 깐난에 죽으면 이도 나지 못한 채 죽게 되고 67살 죽으면 전이도 갈지 못한 채 죽고 마는 것이고, 그리고 뭐냐면 이 치아의 생성과 변화를 기준으로 삼아 일반적인 생애를 정리했다. 그러니까 이빨과 이가 나지 못해 죽게 되고 전이도 갈지 못한 채 죽고 말고 8살 전 60, 70까지 하면 새 이가 난 뒤고 8, 90살이 되면 이가 또 새로 난다고 한다. 야, 진짜야 이거? 이거 뻥인 것 같아. 이건 약간 이건 그거 같아. 이건 8, 90되면 이가 새로 난대. 내가 살아온 나이를 따져보니 4분의 3을 센 삶이다라니까 8, 90살에서 4분의 3, 66살. 영구치가 난 뒤로 벌써 환갑이 되었으니, 영구치라는 건 이제 먼저 처음 빠지고 나서 영구치지 지금 이거. 환갑되었으니 일찍 빠졌다가 한탄할 수만은 없다. 금년은 크게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그것으로 해야 될 수 없을 지경이니 그러한 정상을 생각해본 나처럼 이 빠진 귀신이 된 이가 몇 사람이 있겠는가 하면서, 그러니까 이 빠진 귀신이 된 사람도 이것도
그러니까 처음에 이가 빠져가지고 못생겨서 괴로웠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은 이가 빠지면서 어떻게 커나가고 있는 건데 지금 나처럼 이가 빠진 이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대부분 다 일찍 죽었다. 반대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일을 생각하면 스스로 마음을 넉넉하게 부정적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 노력. 이게 별표. 이거 중요한 거죠. 깨달음. 그러니까 처음에 이 빠졌을 땐 살짝 부정적이었는데 그리고 이가 생성되면서 지금까지 빠져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나처럼 이가 빠진 이도 없겠구나. 왜? 빠지기 전에 다 죽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난 이렇게 살아있잖아. 하면서 다시 한번 그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노력이 있다. 넉넉하게 마음을 넉넉하게 먹기로 했다. 그렇지 않고 슬퍼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가 빠진 처음에 살짝 괴로웠지. 생각해보니 그렇게 이가 빠진 것도 내가 오래 살았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니까 이가 빠진 것도 경험하지.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그래도 아쉬움 남다. 사람의 체력을 유지하고 기르는 데는 음식만 한 것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이가 필요한 이유. 그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이가 없어서는 음식 못 먹는다. 하루아침 이가 빠지고 난이 스면 물이 새고 밥은 딱딱고 잘 씹히지 않고 간간히 고기를 씹으면 독이 많고 이가 없으니까 이가 없으면 불편함. 이가 없는 거에 불편함. 그렇지 않아도 쇠약한 몸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매미의 배에 거북의 창작골이 될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약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를 관습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관습적 표현. 이거는 속담이나 격언들 한 거를 관습적 표현인데 매미의 배에다가 거북이의 창자? 매미의 배에 거북이 창자가 뭐겠니 이게? 그러니까 쫄딱 아주 그냥 빼짝 말랐다는 뜻인 것 같아. 이게 매미의 배에 거북이 창자라는 건 왜냐면 못 먹어가지고 했다는 거니까 그렇게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저 등짝이 붙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 저 매미 배에 거북이 창자꼴 된다라는 게 딱 하는. 그럼 어쩌겠는가? 그러면 먹거나 마시는 데는 체념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 못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가 빠질 불편한 고통. 이게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아까 뭐라 했지? 한 줄마다 뭐라 했어? 의미를 뽑거나 표현 양식 뽑아야 되는데 의미도 그냥 뭐 그저 그렇고 표현 양식도 뽑을 게 별로 없어 지금 이게. 나는 어제 책 읽기를 좋아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입에 올리지 못한 건 내가 아직까지 읽지 못한 책이 많다. 이제부터 아침 저녁 시골 풍경을 바라면서 책이나 흥얼거려서 말년 보내려 했다. 캄캄하면 촛불로 길을 비추듯 인간의 근본에서 벗어나는 길을 왔다. 책 읽는다라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가 빠진 입술 사이로 깨진 종소리 같아서 빠르고 느림이 맞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왜 이게 말로 했잖아. 말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가 빠졌으니까 또 그 책 읽는 소리가 또 엉망진창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치름의 높낮이 분간할 수 없으며 팔풍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책도 이해가 안 됐다. 낭낭한 목소리를 내보려고 안걸 썼으나 끝내 소리가 말려 들어가고 말았다. 발음이 정확하게 안 되고 내 몸이 슬퍼서 자포자기고 게을러져 갔다. 근본을 차렸던 최초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던 걸 알게 되었다. 이것이 이가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이다. 뭐가? 이가 빠진 뒤에 느끼는 독서의 어려움에서 나오는 슬픔. 이가 빠져서 발음이 안 되고 그래서 너무 슬프다. 낙지설이야. 별로 재미없어. 낙지가 유명하지 않아 이거. 근데 갑자기 그거 선제 김이 이거란 거. 이것도 낙지설은 별로 없어. 원래 이옥설, 경설, 이딸 참화설 얘네가 유명하지. 근데 이 빠졌다. 슬프다. 뭐 이런 얘기야 지금. 일생에서 내가 그런 거 다 하나 몸이 가볍고 몸은 건강해 나와. 그러니까 60세까지 산 거지. 산에 오르고 먼 길 달리고 아프다고 등이 뻗는 거 느끼지 못했다. 나머지는 드물다고 생각하면 건강은 자부심이었다. 건강하다고 잘못 생각하고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 과신과 오해, 겁내지 않고 달려들어 저리했으며, 그러니까 무모하게,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내가 건강은 했다. 그래서 자부심이 있었다. 건강했다. 그래 내가 뭐 했다? 무리를 했다. 무슨 무리를 했다? 일을 벌리기가 엄청 많았다는 거지. 근데 이걸 갖고 이게 뭐 했다? 이거를 후회했다. 왜? 수습을 못해서. 이게 얘기야.
건강, 건강 잘못 생각하고는 어떤 당에도 겁내지 않고 달려들어 처리했으며 무리했다. 신발에 나면 아무리 먼 길을 달려갔다가 녹초가 되어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맹신과 자만으로 무리를 두는 거. 이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뭐 낙지, 건강했다, 무리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하는 거지? 아직까지 뭐 하는 거지, 이거 지금 이거? 자기 이와 관련된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버려놓은 일이 다 끝난. 너무 많은 수도가 그다음에 타이르기를 이 뒤로는 시골에 몸을 숨겨 다시는 문 밖에 나가지 않겠다고 마음 먹곤 했다. 이건 자포자기지. 숨어버린다는 뜻인 거야. 버릇처럼 되어서 저녁 후회되면서 아침이면 또 다시 또 그 일을 되풀이겠다. 뭐야 이거? 아침에 또 까먹고 또 가서 일 벌리고 아 처리 못하겠네 오고. 그러니까 늙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체력에 한계가 있다. 자 보자. 고전수필 아까 무슨 갈래라고 했죠 이거를? 교술갈래. 니네가 이 교술갈래란 말의 의미를 요게 잘 안 들어와. 일단 내용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너희가 정리해 뭐 설명할 내용도 없습니다. 경험적 맞겠죠? 자 성찰이 뭐지 성찰이? 성찰 깨달음. 그러니까 성찰이 뭐라고? 깨달음. 성찰이 뭐라고? 깨달음. 교훈적이고 비유적이고 이가 빠진 일, 이가 긍정적 수용과 인생에 대한 낙천적 인식. 그러니까 이가 빠진 경험. 자, 체험 성찰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 선인들의 예법, 권위 있는 성현, 주자의 말을 인용하여 타당. 여기 이거 성현, 주자의 말을 인용한다. 주자가 뭔지 아니? 주자가 뭐 하는 사람이지? 주자는 많이 알아야 돼. 주자가 뭐야? 성분설 주장한 중국 유교 사상. 오, 어서 막 들은 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주자는 그 공자, 맹자가 했던 고대 유학을 송나라 때 집대성한 사람. 그러니까 공자, 맹자 유학 초기에 그거를 한 1000년 뒤에 집대성한 거라서 주자학이라고 해서 그거를 또 따라간 게 우리 조선 성리학자 이왕이이예요. 그래서 이왕이이가 멀리 막 공자님, 맹자님까지 가지도 않고 주자를 그렇게 존경했어요. 중국에 있는 주자를. 그 주자는 성리학의 대부 중에 대부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씨앗은 공자, 맹자인데 그거 하도 옛날이잖아. 그거를 총 집대성한 게 중국의 주자라서 우리나라 성리학자들은 주자를 거의 맹자화 시켰어요. 공자, 맹자처럼. 그래서 내가 왜 얘기하냐면 그래서 주자가 많이 나와요, 원래. 우리는 조선 성리학들 책에 주자라는 사람이 되게 많이 나와요. 비문학 인문 독서에도 주자가 되게 많이 나와요. 동양 철학 지문에서는. 되게 중요한 인물인 거니까 주자를 주자라는 단어를 기억하라는 뜻인 거야. 주자. 인용하여 타당 인용도 했다라는 거. 마지막에 시사림이고 요거 나오겠죠. 마지막에 시 있어요. 마지막에 시 있습니다. 특징하게. 가보고 경험, 서글픔. 삶의 성찰과 반성 뭐니 이거. 내가 너무 건강한 거 맹신했다가 일 벌려가지고 처리 못해가지고 실수했다 뭐 이런 거. 이가 빠져가지고 못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나같이 오래 산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느냐. 또 괜찮아졌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또 이가 빠져가지고 또 소리가 새가지고 좀 많이 슬펐어. 그러니까 지가 이 빠지고 나서 여러 겪었던 일들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모르고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얼굴이 일그러 추한 모습 갑자기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놀라고 또 슬퍼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 내가 아무리 늙었으면 잠깐 가능하리겠는가? 그러니 이제부터 나는 노인으로서 분수지겠다. 이거. 뭐냐면 늙었음을 잠깐은 잊으려 한다면 가능하겠는가? 자, 노인임을 잊으려 하는데 가능하겠는가? 자, 무슨 법? 무슨 법? 서리법. 오, 야, 문학 천재. 서리법. 서리법은 뭐야?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뭐가 가능하지 않다? 늙었음을 잠깐 잊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즉 뭐야? 이가 빠지고 늙었는데 아직까지 늙음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고 싶잖아. 근데 그걸 뭐 하라? 이제부터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인 거지. 그게 이제 깨달은 거야. 그래서 대세로 따지면 나는 노인으로서 분수를 지켜야겠다. 내가 노인임을 깨닫고 이제 움직이겠다. 처음엔 노인이 되는 걸 늙은 걸 탈로 가도 늙음을 막 가시로 막고 하는 거거든. 막는다고 늙음이 안 들어오냐 막 이런 거거든. 어떻게 늙지 않으려고 막 억지로 막 했던 게 그 탈로 가기 때문에 그걸 연기를 줄 수 있다니까 선생님이 거랑. 그것도 막는 거랑 똑같은데 지금부터 깨달은 뭐야? 늙음을 순수하게 수용하겠는 걸로 깨달은 거야 이제는. 수용. 아까도 막 건강한다고 치고 늙었는데도 물론 건강하다고 가다가 또 일 벌리고 결국 처치 못하니까 또
아, 숨어버릴까? 막 이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늙었는데 자기가 늙었다라는 걸 인지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가 빠지면 당연히 못생긴 거잖아. 근데 이 빠지고 사람들 앞에 나가기 싫어했어. 왜?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거지만 원래는 이가 빠지고 늙었으면 어떻게 그냥 나가서 사람들 보여드릴 거냐, 늙었다는 걸. 처음에는 속이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안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한 거지, 늙음에 대한.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늙었으니까 그냥 똑같이 보여주고 막 하는 거겠죠, 이제. 옛날 선인들이 예법, 이게 나왔다는 거. 선인들이 예법에 사람이 60살이 되면 말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군대 나가지 않으면 항물 멀려. 60살이면 이제 환갑이니까 일단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거. 얘 몇 살이야? 얘 66이라고 지금. 또 얘기를 읽었으나 이와 같은 예법에는 동의하지 않고 계속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근데 내가 잘못했음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런 예법이 뭐였다고? 이런 예법이 뭐야? 선인들 예법이 뭐야? 주자. 아니. 주자는 이따 또 나왔다. 이따 나와. 이따 나와. 그러니까 두 가지지. 이거와 이거를 자기가 깨달음의 근거나 자료로 내세우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뭐라고? 선인들의 예법 갖고 자기의 깨달음을 또 얘기할 거고, 주자가 얘기한 걸로 자기의 깨달음을 얘기할 거야. 그러면 선인들의 예법에 뭐라고 써 있었어? 조용히 살아라. 그러니까 60 넘으면 뭐 하라? 늙음을 수용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늙은 채 다녀라. 그게 선인들의 60 넘었을 때 예법인데 내가 그걸 인정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야. 안 했다라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 그걸 안 하고 난 뭐 했다? 66살 때까지. 이가 빠지면 뭐 했다? 못생겼으니까 사람들 앞에 보이기 싫어했고, 또 이가 빠졌는데도 뭐 했다? 책 읽었다. 20, 30대 읽었던 건, 광자와 그러니까 어이씨 괴로워했다. 세 번째, 산 타고 막 건강하게 막 다니면서 일 벌렸는데 늙었으니까 또 처리를 못하고 막 무모하게 했다. 아, 내가 예법을 안 지켜서 내가 저렇게 됐구나라는 뜻인 거지. 근데 선인들은 그걸 알았다. 그래 60 넘어서 뭐 하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를 배웠다라는 뜻인 거야. 근데 요새는 또 아니야. 요새 100세 시대잖아. 60대부터 일을 다 한답니다. 야, 선생님 몇 살 같아? 40? 좋았어. 그지? 그래서 조용한 가운데 휴식을 찾아 빠진 이가 경고해 준 바, 그러니까 빠진 이가 나한테 무슨 깨달음 준 거야? 그러니까 괜히 낙치가 빠진 이가 나한테 뭘 깨달음 줬어? 고만 나대라. 너 늙은이야. 운동하지 마. 어? 너 책 읽지 마. 조용히 살아. 이가 빠지기 전까지는 막 다녔는데 이가 뚱 빠진 게 나 늙었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나 늙은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나이 때, 물론 너희는 지금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그 나이 땐 공부하는 거고. 자, 두 번째 또 배운 게 있어. 누구한테 배웠어 이제? 주자. 이게 왜 성리학의 대가야? 집대성을 했으니까. 집대서 성리학이 모든 걸 해가지고 예년 공자, 왕자, 맹자, 노자, 순자가 얘기했던 것들이 다 이런 거예요 라고 주자가 얘기해 준 거였으니까 최고의 성리학. 중국 사람이야. 눈이 어두워진 계기가 되어 본심을 잃지 않고 탁월한 착한 성품 키우는데 전심하게. 자, 눈이 어두워졌다 무슨 말이야 이거? 늙었다라는 뜻인 거지. 얘는 이가 빠진 것이 계기가 돼요. 얘는 눈이 어두워진 것이 계기가 돼요. 되어 본심을 착한 성품. 그러니까 눈이 안 멀을 때까지 뭐 했겠어 이 사람은? 눈이 멀지 않을 때까지는 막 책 읽고 뭐 확 했지만 그때까지는 마음을 다스리진 않았다는 뜻인 거지. 근데 눈이 어두워지고 더 이상 책을 못하니까 그제서야 어디로 들어간 거야 주자가? 마음으로 들어간 거야. 원래 군자의 덕은 이거거든 원래. 원래 군자의 덕이 이건데 눈이 떠 있을 때는 이걸 안 하다가 눈이 멀었고 더 책을 못 읽으니까 자기 관심이 외물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 들어온 주자 형님을 내가 배워야겠구나. 이거 되는 거지. 대자 더 일찍 눈이 어두워진 건 더 일찍 눈이 어두워진 것. 한탄했대. 더 일찍. 모든 군자의 목표는 이건데 결국 눈 떠있을 때는 딴 거 하다가 눈이 침침하니까 이걸 관심 가졌다. 그렇다면 나의 이가 빠진 건 너무 늦었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더 일찍 빠졌으면 내가 더 나의 상황을 더 깨달았고 더 조심했을 텐데.
얼굴 익어져서는 조용히 들어앉아 있어야 하고 말소리나 세니 침묵을 지키는, 그러니까 뭐야? 조용히 들어앉는 게 예법이라는 거야. 늙은 예법. 또는 침묵을 지키는 게 할아버지 예법. 그리고 고기를 부드러운 음식이지 고기 봐. 야, 입 빠졌는데 그 늙은이 고기 먹겠다고 앙지 한 거야. 또 무리한 거지, 무리. 근데 부드러운 음식, 죽 같은 거 드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 낙나지 못하니 그냥 마음속으로 할 거였다. 이게 이제 바뀌는 거죠. 부드러운 음식, 잡아라. 침묵 좋은 거야. 그래서 침묵이 좋은 거야. 여기서 배운 게 침묵이야. 이걸 부정으로 보면 안 돼. 또 조용히 들어가는 것도 좋은 거야. 그리고 부드러운 것도 좋은 거야. 마음속으로 읽는 것도 좋은 거야. 깨닫고 고치게 된 행동들이야, 이게. 이게 낚시설이야. 조용히 들어앉아 경치는 안정되고 정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은 허물이 없으니까 봐. 조용히 있으면 정신이 안정될 거야. 그걸로 인한 효과지. 이가 빠졌어. 난 늙은지 몰랐지만 내가 늙었다는 걸 자각하게 됐어. 그래서 내 선인들 예법에서도 60세 넘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써 있었었어. 주자님께서도 눈이 어두울 때 마음도 왔으니 이가 빠지면 마음은 들어와라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조용히 들어앉았고 부드러운 음식 먹고 마음속으로 했더니 이런 효과가 나온다. 정신이 안정되고 오히려 더. 그리고 허물이 적을 것이며라는 긍정적 효과가 더 발휘된다는 뜻인 거지. 그러면 부드러워서 수복을 온전히, 수복이 뭐야? 장수. 오래오래 부드러운 음식 먹으면, 내가 고기 먹으면 일찍 죽어. 아, 난 매일 고기 먹어. 아, 나 일찍 죽을 거야, 나는. 부드러운 음식은 야채 채소되고 이게 맛있어, 이게. 이게 좀 씹어야 맛이지. 그러니까 또 일찍 죽는데 오래 살 것이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런 긍정적인 게 있을 텐데, 이런 걸 깨닫게 된 계기가 뭐라고? 낙치. 그렇죠. 마음속 글을 읽으면 조용한데 인생의 도를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니 이런 게 생길 건데, 그 손이 따져보면 그 이름이 더 많지 않겠느냐? 늙음이 더 좋다. 이제는 처음엔 늙어가지고 막 괴로웠는데, 늙음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은 늙어서 늙은 사람의 행동을 하면 이렇게 더 좋아질 것이다. 늙음을 잊고 함부로 행동한 자는 경망스러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늙었는데도 늙음도 모르고 하면 경망스럽다. 한탄하며 슬퍼하는 자는 속된 사람이다. 경망스러운 늙음은 편하게 받아들여라. 편하게 받아들여라. 지금 마음도 상상한다. 이런 남담한 말은 생각 좋아한다. 이러면서 죽을 맞이해야 돼. 오, 이렇게 죽자. 일찍 죽는 것과 오래 사는 것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인생을 지금, 와, 이거 진짜 철학적이다. 그치? 눈으로 보는 감각의 세계에서 벗어나. 이게 감각의 세계 부정이라는 거야. 이게 눈으로 보는 감각의 세계를 약간 낮게 보면, 플라톤도 마찬가지인 거지. 눈으로 보는 감각을 밑으로 보고 이데아라는 정신적 세계를 더 관념을 높이 보거든. 근데 칸트가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감각을 우리가 되게 낮게 봤어, 원래 옛날부터. 감각적인 거 이러면 뭐 이런 거 먹고 배고파 욕망 같은 저급한 거 관념적인 거지만, 요 칸트가 이 객관적, 요 주관적 감각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거든. 칸트는 또 서양 철학의 주자 같은 사람이 칸트입니다. 서양 철학은 칸트예요. 왜? 이성과 경험을 딱 상대적으로 다 동반으로 놨기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에서 벗어나서 일찍 죽는 거 오래 사는 것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일찍 죽는 것과 오래 사는 것이 다르지 않다. 자, 왜 다르지 않아? 왜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거냐면, 죽음의 초월한 인식까지 간 거야. 죽음의 달관적 인식이야. 이 초월과 달관이 뭐지? 죽음을 집착하지 않는 태도까지 간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일찍 죽는 거 오래 사는 거 다 필요 없어. 왜? 내면이 있고 자기 마음을 수양하면, 늙었는데 외면하고 못 살고 배고프고 막 싸우고 감각적으로 싸우는 것 보니 차라리 일찍 죽더라도 내면으로 더 침잠하고 더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면은 그게 더 나을 수 있다. 즉 죽음의 초월하고 달관적 태도를 보이는 멘트가 요 멘트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무조건 이게 나오겠지. 요 시가 나오겠지. 자, 이어 의인화했다라는 거. 이어 낙치어 이어. 그대 나이 얼마인가 말건방. 말건방이 뭔지 아니? 말을 건네는 방식. 말건방. 그래서 이건 뭐 다른 뭐라고 다른 말로? 소통 구조. 소통 구조에는 뭐가 있어? 대화가 있고 말을 건네는 방식이 있고 하나 더 독백. 세 가지 중에 얘는 뭐라고요? 말건방. 말을 건네는 방식. 60년이 돌아오니 온갖 음식 갖추어 맛보았지. 온갖 음식 갖추어 맛보았지는 젊은 시절 누린 영화가 있었다라는 거. 공을 이루면 물러나고 공명신태. 보답이 극진하면 사양하는 법 사양지심. 공명신태 사양지심 이런 거 외워야 된다. 사양하는 마음 사양지심. 뭐가 뭐야? 저희 은사 시간에 사양지. 맞아. 맹자가 얘기했던. 나는 나의 빠진 이를 보고 세상의 조화를 깨달았지. 하늘에 빛나는 찬란한 별도 떨어지면, 자, 요거 봐라. 찬란한 별이었던 건 젊음이었겠지. 네. 근데 떨어지면 한단 볼품없는 돌 되겠지. 별이 돌 됐지. 좋았다가 확 안 좋아졌지. 요때 느끼는 감정을 뭐라고 하죠, 이걸? 요때 나오는 감정용어, 정서용어. 무기력. 무자는 맞았어. 무상함. 무상감이라고 합니다. 무상감은 앞에 무슨 무상이야, 이거? 인생 무상. 인생 언제 무상하다고 그래? 부자고 막 잘 됐는데 한순간에 망해가지고 거지 될 때 인생 참 무상하구만. 그래서 무상감이란, 자, 따라봐. 진짜 뭐라고? 무상감. 무상감은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좋았던 게 하나 있어야 되고 나쁜 게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무상감을 느끼는 거야. 여름 내 무성한 나뭇잎도 설이 내리면 또 아까 설이다 설이. 이 설이 내린다는 게 이 설이가 뭐겠니 이거? 아까 가을이고 막 그랬잖아. 설이 무슨 색깔이야? 하얀색. 흰색에서 이거 흰머리를 상징해. 우뚝하게 탈로가 해도 설이가 나오거든? 그거 살짝 30초, 1분이면 끝나 그거? 그거 아는 거냐 모르는 거 달라? 내리면 떨어지는 법. 이것도 대조겠죠? 비교 대조겠죠? 당연히 대조겠지만 무상감이 중요한 거야. 인생 무상이 뭐라고? 인생 무상 너희가 아는 사람 누구 있어? 연예인? 정치인? 무상감이 있던 김수현. 무상감. 김수영 그거 터지기 일주일 전까지 지디랑 뭐 방송 나오고 잘 나갔어. 그 전에 드라마 하나 터졌고 별. 뭐지 그거? 눈물의 여왕. 티얼스 뭐 그거. 퀸 오브 티얼스? 엄청 울었다. 걔도 티얼스 했구나. 엄청 울었다 걔도. 그게 무상감. 무상감이라는 단어는 되게 어려운 감정입니다. 그 설이, 흰머리, 흰색 생각해야 돼. 흰색 이미지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법. 이것은 절로 글이 되는 건, 절로 된다? 자연의 섭리. 자연의 섭리가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야?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 이거 예외 있어, 없어? 없어요. 자연의 100%죠. 이걸 자연의 섭리. 꽃이 피면? 이런 거 자연의 섭리. 자, 닦아대쳤다 할 것 없네. 나는 조용히 자취를 감춘 채. 지면서 내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나 오늘 수업하고 나 사라지고 싶어. 나 캠핑카 있어, 밑에 지하에. 우와. 그냥 전국을 다니고 싶었는데 캠핑카 타고 막 전국 다니면서 하고 싶은 꿈인데 몸은 여기 와 있어. 내 꿈이 캠핑카 타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촬영을 나는 노트북에 한 10대가 있잖아. 연구하는 데거든. 교재 연구하고 막. 그걸 턱 촬영. 캠핑카 안에서 하거나 막 이게 내 꿈이에요. 자, 편안한 잠자리에 하나면 안분지족 안빈낙도. 안분지족 안빈 가난함을 도로한다. 즐긴다. 안분지족 자기 분수를 만족한다. 온갖 일 모두 부질없는 일. 배를 채우는 데는 고기가 필요 없고 얼굴은 동안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초월. 그 아까 초탈 초월이에요 이게 지금. 그럼 또 달관하면 또 달관과 연계되는 게 또 있죠. 시가. 천상병 시인의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왔다 하고 아름다웠다라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의 또
귀천. 그게 또 죽음에 대한 달관이죠. 거기까지 나간 거. 이 사람이 지금 이 빠진 다음에 뭐 하다가 갑자기 죽음 그거 별거 아니구나까지 나간 거예요. 지금. 정신이 깨어있는 자여 주인은 오직 그대일 뿐이네. 주인은 오직 그대일 뿐이네. 자기 주체성에 대한 거고 너무나 좋은. 낙치설이었습니다. 됐을까? 설, 봐봐. 경설, 슬견설, 이옥설, 참화설. 이거는 우리 지금 연계 같은 거 조금만 해볼 테니까 마칠게요.